도심 속 우리가 사는 풍경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내 바퀴로 가는 자전 여기는 읽고 싶은 책도 많고 친구들이랑 저랑 자주 오는 곳이에요. 하늘로 나는 돛담배 오래된 주택가에 생긴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세상 위로 오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는 곳. 보수에게 잡힌다 일자리가 없는 각박한 현실이지만 일할 즐거움을 찾는다면 푸른 도심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곳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소외된 지역이었던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 1동 주민들이 뭉쳤습니다. 남다른 공동체 의식으로 마음을 열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행복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 1동. 6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숲 한가운데 텃밭이 있는데요. 씨를 뿌린 지 5개월째. 텃밭은 도심 속 푸른 공원이 됐습니다. 한낮의 텃밭은 아이들에게 신나는 놀이터이기도 한데요. 자, 고추부터 따, 고추. 자, 들어가, 고추. 저 고추. 고추 못 오는데 매울 수도 있어. 도심에서 흔히 보기 드문 풍경이죠. 땅에서 채소가 자라듯 아이들도 땅을 밟으며 성장합니다. 고추가 앉아있는 모양이네. 고추 열매를 딴다는 것이 그만 가지채 꺾어버린 채영이. 망했어. 아빠 망했어. 아빠 이거 어떡해? 이거 잘했어. 이야, 힘도 좋아. 이야. 야, 한 개를 따르자. 그래. 몇 개나 맙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땅의 고마움을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너무 많아요. 야, 니 너무 많이 따냐? 영훈아, 영원이가 제일 잘해. 역시. 이곳 텃밭의 규모는 4천여 평. 마을 주민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분양받아 농사를 짓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신선한 채소들이 무려 20여 가지. 지난 5개월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 둘씩 늘어났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문숙희 씨는 요즘 한창 농사 재미에 빠졌습니다. 여기는 뿌리에서 다 고구마가 나오니까 이걸 들어서 다 들어줘야 돼, 이렇게. 알았어. 네, 그래서 나는 그래가. 두두둑이 재밌는데 이거 애들 시키면 두두둑 거려가. 아니 나는 내가 겁을 냈지. 두두두 그래가. 난생 처음으로 고구마를 직접 재배했는데요. 이웃이 없었으면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처음에 씨 뿌리고 그때는 정말 이거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지금같이 수확하고 나니까 이야, 여름 막 뿌리가 많이 내렸다. 그래요? 우리 그다음 고구마 많이 열리겠네. 이 마을에 살면서 느끼는 특별한 재미입니다. 3일을 했는데 이곳 주민들은 이렇게 텃밭에서 일상을 시작합니다. 비어있던 곳간이 하나 둘씩 수확한 채소로 채워지는데요. 떨어진 것도 좋고. 채소밭에 왜 곳간이 생겼을까요? 주민들이 고안해낸 나눔 곳간입니다. 여기 놔두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수확해가지고 많으니까 드시고 싶은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 갖고 가셔가지고 좀 먹어볼 수 있도록 여기 놔두고. 각자의 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바꿔 먹는 물물교환의 장인데요. 서로에게 필요한 채소를 나눠 먹을 수 있고 이웃과 왕래가 드문 도시 생활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연아, 우리 저녁에 뭐 해 먹을 골라봐. 네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래, 사연이 좋아하는 거 이거. 치커리 아니야, 치커리. 텃밭에 나왔다가 밥상 메뉴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밭에서 막 캔 싱싱한 채소 반찬이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지금 오이하고요. 자, 저기 가지, 고추,
고구마 줄기, 치거리, 피망 그렇게 가져갔어요. 아, 이게 다 필요하신 거였어요? 예, 집에서 아무래도 다 쓰는 물건이 이게 채소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키운 게 더 몸에도 좋겠죠.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자라나서 정말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가져가도 사실 이거 솔직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 놔두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요. 텃밭에서 얻는 수확은 단순히 밭작물뿐만이 아닙니다. 인심이 절로 나는 동네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찾은 변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 1동. 이곳에 사는 주민은 4만 2천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로 6년 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정 등이 입주한 임대아파트고 반은 분양아파트입니다. 공업단지 배후 지역이었던 구 안심 지역은 산업지대의 모습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제약이 많다 보니 개발이 더딘 동네입니다. 안심 1동은 아파트 단지 중심인 신안심 지역과 개발이 되지 않은 구안심 지역이 길 하나 사이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의 집.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진인의 집인데요. 어느 것들까 지금? 이것들. 예쁘다. 그것들. 진이가 할머니 따라 이곳 안심마을에 오게 된 건 3년 전. 엄마, 이모, 할머니, 진이 이렇게 4식구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진이 엄마와 이모는 중간에 체포돼서 둘만 남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았지만 진이와 할머니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진이 엄마가 그 딸이에요? 진이 엄마가 참 그게 북송돼서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갔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송살됐다 하대요. 근데 지금 내nor로 보지 못한 듣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빚진 않아요. 살아있으면 안 떼고 만나겠죠. 아니 노래는 그냥 나도. 엄마의 생존 여부도 모른 채 낯선 곳에서 적응하며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와 생활 습관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초등학교 때는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진이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엄마 보고프다 해요. 근데 제가 엄마 총살됐다는 소리 내가 전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거 듣고서 엄마 죽었는가 하고 자꾸 그거 아이라고 이제 10년 있으면 온다 해놔서 자가 마음이 스트레스 그건 안고 있어요. 진이야 가자 빨리. 어디가? 할머니 그 실수하는 거 영직이 하려 갔다 와야 돼. 실수하는 거. 할머니도 진이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생계를 위해 나가야 하니 진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진이가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잘 가. 이곳 임대 아파트에는 진이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 년 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아파트 단지 내에 생겼습니다. 김영숙 씨가 공부방 문을 열었는데요. 선생님 이거 필요한데요 우리도요. 이거 뒤집기. 네. 주세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동그랗게 모으면 요리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렇지. 두 손으로 한 번에. 진이는 어느새 공부방에서 고참 언니가 됐는데요. 제가 이거 넣을게.
자, 선생님. 처음 공부방에 올 때만 해도 글도 깨우치지 못했던 진이는 이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외롭고요. 요즘은 사람이 많아서요. 외롭지가 않아요. 두 명이 달려와서 공부방 선생님들은 동네 주민이자 자원봉사자입니다. 불고 잘 묶을 수 있는 사람이 하세요. 자, 준비 시작. 이곳 공부방은 한 공기업으로부터 공간 임대와 운영비를 2년간 지원받았는데요. 주민 공청회를 열어 뜻을 모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자유과 소금을 사용하는 발전. 4개의 임대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은 이곳 한 군데뿐입니다. 공부방은 이제 재정 지원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안심 지역의 아이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가 큰 힘이 됐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구안심 지역,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5년 전 주민들이 이룬 성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곳이 밀집한 동네에 도서관 하나 없었는데요. 학부모들의 불만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5년 사이 책을 고정적으로 기증하는 분도 늘었습니다. 도서관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원이자 도서관의 주인입니다. 책 들어올 때요. 마냥 기뻐야 되겠죠. 근데 이 책을 또 어디 꼽나 고민입니다. 아까 그분은 이게 가끔씩 책을 기증해 주시는데 이렇게 많이 기증해 주세요. 수야 이거 하고 나서 회원 수 400여 명,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문화적 갈증이 컸던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율도 높습니다. 책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면 자원봉사 나온 학생들의 도움이 큽니다. 2014 허종이라 그랬지, 그지? 이렇게. 부모가 지역을 위해 일하는 걸 보고 배운 덕분에 아이들은 기꺼이 서가 정리를 돕습니다. 이제는 늘어난 책 때문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큰일이네. 책은 많은데 공간이 많이 없어서 안 그래도 매번 책을 살 때마다 저희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조금 더 늘릴 생각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어렵죠. 하지만 일단 도서관에 책이 많아야 되니까. 현재 아띠 도서관에는 책이 무려 10,000여 권.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 더 비좁아진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필독서부터 어른들을 위한 교양 도서까지 빼곡합니다. 비좁은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김현희 관장님. 쌤, 이거는 슈퍼마켓 10원짜리. 되게 무겁죠? 응.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돼지 저금통입니다. 도서관에 온 주민들이 돼지 저금통 하나씩 가져가서 채워오는 겁니다. 도서관이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가자고 80평 규모 갖추면 시에서 좀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한 그런 도서관으로 가자고 하는 이제 밑작업으로 이 돼지를 이제 번호를 적어서 분양을 해가서 집에서 동전을 채워서 저희 도서관에 다시 돌려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방학 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 30여 명의 주민들이 사서일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 모두가 서비스 주체이자 고객이 되는 셈입니다.
네, 9월 2일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전히 주민의 손으로 만든 도서관은 이제 구 안심 지역에 활력을 주는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안심마을의 변화는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조문조 할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잡초를 뽑거나 창고를 정리하는 등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조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이 15분, 순번제로 텃밭을 지킵니다. 우리 노인들 아침에 일찍 뭐 나와서 다른 데 갈 데 없고 이런 데 와서 그런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해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주위 환경도 다 다니면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죠. 여기서 돈 20만 원 한 달에. 그거 어떻게 쓰세요? 어디 쓰세요? 그러면은 10만 원은 우선자 보내주고 10만 원 예약 사먹고 이러는데 이거는 엄마. 이분들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하금조 할머니에게도 텃밭은 날마다 활기가 넘치는 일터가 됐습니다. 이래 하면 안 지었다. 안 지겨워요? 그래 이게 간다. 이거 자전거 타고 저렇게 가면 할머니는 일이라도 엄청 즐겁겠네. 말 그대로 일석이조,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은퇴 후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도 있게 됐습니다. 텃밭 총책임자인 이영배 씨가 모아둔 낙엽을 한 곳으로 옮깁니다. 부엽토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하면은 정리가 나무 있지? 그런 건 넣으면 안 되거든. 이영배 씨는 가전제품 수리 전문 기술자인데요. 무료 봉사로 텃밭 총책을 맡고 있습니다. 부도 명예도 따르지 않지만 자신이 사는 곳을 위한 일이기에 발벗고 나선 겁니다. 이영배 씨는 요즘 친환경 퇴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 중입니다. 이 통 뭐예요, 깻묵이랑 그다음에 쌀겨랑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EM 발효액을 넣고 뭐 애들 그 이제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설탕도 좀 넣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어서 이게 쉽게 말해서 삭힌 거예요. 이게 먹을 게 많고 하니까 구더기가 생기는 거죠. 구더기가 생기는 것도 그런 이유고 얘들을 우리가 이제 식물한테 퇴비로 주면 건강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땅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는 생각에 이영배 씨는 커피가루, 과일 껍질 등을 퇴비로 만들어 시험해 봅니다. 쓰레기 양은 줄이고 땅은 살찌우는 길이기 때문이죠. 어느새 농사꾼이 다 된 이영배 씨. 주민들의 텃밭을 돌아보며 시시콜콜 간섭을 하는데요. 물 주실 때 불을 흙 튄 거. 이렇게 튀면 얘가 이렇게 닿고 얘가 죽어요. 물론 지금은 속잎이 살아서 얘가 죽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광합성을 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속잎이 다 살아나네요. 그래도 농사 초보인 유영란 씨. 배추를 심어놓고 시행착오를 겪는 중입니다. 새록새록 배춧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큽니다.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 내려다 봤을 때는 거의 진짜 흙밖에 없는, 중간에 보면 쓰레기도 막 쌓여 있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지저분하지 않고 딱 정갈하게 보여서 되게 좋아요. 텃밭은 주거 환경 자체를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오 년 전 이곳에 입주했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인데요. 구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텃밭은 마치 내 집 앞 정원 같습니다. 회색빛 아파트 숲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죠. 원래 텃밭은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학령기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학교를 못 짓게 되자
흉물스런 땅이 됐는데요. 방치된 땅이 안심마을 주민들과 만나게 된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이라는 지역단체가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땅은 개인당 12제곱미터씩 무료로 분양됐고 추첨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뒤로 막 이렇게 봐달라는 사람도 많았고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잘라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다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아파트 단지가 10개 단지다. 10분의 1씩 잘라달라고.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시끄럽지 않게 덜 부딪혀가면서 텃밭이라는 매개로 풀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고민이죠. 이 마을에 갈등이 없는 건 아닌데요.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 1동에 있는 한 건물. 장애인을 위한 공유주택을 짓는 중입니다. 장애아 부모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추진한 일입니다. 공터라고 해서 이제 주택 주택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주택. 마을에서 집을 같이 한번 지어서 같이 활용해 보자라는 의도로 뭐 7, 8분이 모여서 발기를 했고요. 지금 50여 분 이상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 쌍집도 모으고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게 되었죠. 총 4층 구조의 건물. 장애인들이 입주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왠지 주위에 뭐 노인시설이나 무슨 시설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거부부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뭐 저희 좋은 일 합니다. 이거 무조건 허락해 주세요. 이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설득하고요. 뭐 떡이라도 하나 돌리면서 뭐 인사라도 하면서. 여기가 다 옛날 동네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한옥이잖아요. 옛날 동네들이에요. 몇십 년씩 사시는 데들. 이제 뭐 원룸들 하나씩 들어서지 아직도 옛날 동네고 또 길도 다 꼬불꼬불하고요. 구 안심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마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살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이분들한테 우리 아이들의 장애를 이해시키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의 사무실. 동행은 건축협동조합과 장애인단체 한사랑 복지법인을 포함해 13개 단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조합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나 앞으로 어떻게 지속해 갈 것인가에 대해 협의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 만들기를 고민해 왔는데요.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예전에는 서로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좀 갈등을 있거나 아니면은 대면대면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을의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는 부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많이 녹아날 수 있다. 보는 선에서 하면은 동행은 신안심 지역과 구안심 지역의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역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는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됐는데요. 지난 2010년 임대아파트 단지 개발에 참여한 공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안심마을은 다양한 지역자치 활동들의 네트워킹이 잘 된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부산, 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마을 탐방을 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험 단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같이 함께 좀 잘 살 것인가, 도시에서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낼 것인가, 현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동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심마을의 텃밭이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단지 아주머니들이 아침 일찍 잘 익은 채소를 따고 있는데요. 가지와 호박잎, 싱싱한 채소 한 바구니 들고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이웃 주민이자 친구 사이인 서보희 씨와 김순옥 씨. 텃밭 인근의 일터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32도, 34도. 두 사람은 도시락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서보희 씨가 이곳에서 일한 지는 2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기에 동네에서 얻은 일자리가 고맙기만 합니다. 서보희 씨는 매일 200인분가량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전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게 건 100인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거는 오늘 우리 급식 재료고요. 급식이 170인분 나가고 이제 도시락이 15개 따로 있어요. 오늘.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는 물론 이곳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모두 유기농입니다. 반찬 하나하나의 어머니 손맛을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이 식당의 모토입니다. 처음 이 먹을 대상자가 청소년들이에요. 네, 애기들이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양념장 하나를 만들 때도 설탕을 쓰지 않고 조청을 직접 만들어 쓰는데요. 보수에 비해 고단할 작업인데도 서보희 씨는 힘든 줄 모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또 직장이 있다 하는 자체가 좋고, 손주들 용돈도 좀 줄 수도 있고. 또 이 솜씨도 뽐낼 수 있어 좋고. 점심 준비가 끝날 무렵 원호군이 출근합니다. 원호군은 발달장애 2급인데요. 3년 전 이곳에 취업됐습니다. 우리 뭐 막내둥이죠. 막내둥이 아들 갖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맡은 일은 충실하고 반복적인 일은 잘해요. 네. 오늘 고기 들어 일로 와. 내가 한마디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행이 운영하는 이 식당은 장애인과 동네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올해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은 기업의 지원을 받고 인건비의 일부는 국가로부터 받아 운영됩니다. 점심 배달 시간이 다가오자 서보희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마을 곳곳에서 건강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들어 원호군의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배달을 가는 겁니다. 물론 식당의 조리팀장님이 동행합니다. 땅 이야기 2호 좀 해봐. 당연히 이어져. 그렇지. 오늘 처음에는 이제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적응 프로그램이 이제 웬만큼 돼서 저희 이제 업무에 익숙해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리하는 걸 넘어서 배달도 같이 하는 것까지 이제 하나 조금은 뭐 완벽한 직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뭐 작은 직장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배달 장소는 마을의 어린이 도서관. 도시락 사업은 지역 단체들이 솔선수범해 소비해주는 덕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 고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는 신안심 지역의 단골 거래처인데요. 임대단지 안에 있는 마을 카페입니다. 이곳 카페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처음 카페가 문을 열 때는 마을 주민 10여 명이 주축이 됐지만 이후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과 여러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랑방이 됐습니다. 주말 빼고 오는데요. 음식도 맛있고 놀기도 좋아요. 애기 엄마들, 친구들, 다 동네 엄마들 또 조합, 협동조합이라서 조합원 모든 사람들과 같이 가서 이제 또 알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주방 한켠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호철군. 호철군도 발달장애 2급인데요. 2년 전부터 이 카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오늘 몇 시간인데요? 하고 우산 딱 찍어 책 타고 저 비 올까봐 우산 가고. 여기도 무슨 일이에요? 사비 설거지 수세미 걸레 또 주문받기. 가서 집에 퇴근. 호철 씨 주문 받아오세요. 네, 주문 받아오세요. 카페에서 호철군에게 주어진 미션은 주문받기와 서빙하기. 미래 엄마 비움 받아요. 호철군을 오래 봐온 탓인지 주문서를 알아서 메모해 줍니다. 처음엔 주문을 잘 못 받아 실수한 적도 많았는데요. 손님들은 모두 이웃사촌. 호철군의 장애를 이해해 줍니다. 돈 받았어? 자, 샐러드 피자 2개, 크림 파스타 1개. 그럼 나가면 돼? 세팅. 포크랑 숟가락. 포크랑 여기. 2년 사이에 자신감이 붙어서일까요? 손님이 많으면 당황할 만도 한데 더 신바람이 납니다. 호철씨 다 빠졌네요. 괜찮아. 힘이 난다. 힘이 난다고? 응. 서빙하는 일이 호철군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무거운 쟁반도 거뜬히 들고 나갑니다. 정희엄마. 나왔어. 피자 먹자. 오케이 했어. 이렇게 하나둘씩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네, 피자 이제 나가면 나가면 돼. 호철군이 카페에서 일하게 된 후 카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17,000원이다. 장애인 단체에서 자립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안심마을이 이룬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이 많은 날은 설거지가 쌓입니다. 설거지도 호철군이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야외 테이블에서 여유 만만입니다. 호박전을 먹고 있네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앞뒤 가리지 않는 호철군. 지금은 오로지 맛있는 호박전을 다 먹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 사이 호철군을 기다리는 설거지거리는 점점 쌓여만 갑니다. 점심 먹었다면서요? 조금 먹고 배가 또 점심에 오후에 또 배 아무래도 저녁에 또 밥 또 먹게.
카페 안의 눈치는 슬슬 살피면서도 맛의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하는군요. 호철아. 설거지 많은데? 아가 설거지 많아. 설거지하러 가야지. 말하지 아까. 재미나는 시간. 아까 말하지. 그제서야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제는 설거지를 해야 할 때 잠시 본분을 잊었던 호철군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호철 씨 꼼꼼하게 꼼꼼하게 하세요. 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발달 장애인에게는 설거지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호군도 호철군도 반복을 통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항상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바로 설거지 검사인데요. 이거는 S. 오염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불합격. 다행히 음식물 그릇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무사 통과입니다. 음식물이 없어서 별로 지적할 게 없는데 나중에 접시 음식물이 있으면 기름때가 많으니까 왔어. 지금은 딱히 큰 게 없어. 이거 다시 하게 될 때도 있어요? 형이 다시 하라 그래요? 지금 열심히 한 거예요? 조금. 간다. 빨리 하자. 빨리 가자. 준비 안 해? 저녁 8시. 호철군은 하루 6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합니다. 집에 가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 카페에 다니고부터 지하철을 타고 혼자 다니고 있는데요. 자립 훈련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빨라 오면 되지. 빨아가는 게 좋아. 빨리 가야 돼서 힘들어 죽겠어요. 집까지 지하철로 3정거장. 지금까지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바깥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어려울 뿐입니다. 가정집에 앉아요. 호철군은 오래전부터 안심마을에 있는 한사랑 복지법인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것도 한사랑이었습니다. 엄마도 장애가 있어 함께 살 수 없는 호철군. 4년 전부터 한사랑 복지법인 산하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쌤. 퇴근 후 집에 오면 자신을 기다려주는 식구들이 있는데요. 이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은 호철군을 포함해 4명입니다. 이 공간에서 발달장애 2급인 청년들이 함께 지내는데요. 임대료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생활비는 각자 받은 월급으로 내고 있습니다. 상무기. 상묵 씨? 네. 안녕하세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상묵 씨. 원호. 다음은 호철군 동생 원호군입니다. 원호 씨 동생이에요? 침대는 또 한 번씩 떠주고. 텔레비 집에 있으면 채널 바꿔. TV 볼 때 채널 한 번씩 바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동생 원호군의 일터는 동네의 도시락 가게고요. 동규군은 호철군과 같은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룹홈 식구들을 도와주는 선생님도 있는데요. 윤마쌤. 윤마쌤? 네.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맞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도 여기서 지내요? 아니요, 저는 9시 반에 퇴근을 해요. 그래요? 네. 이 친구들끼리만 네. 가능해요? 네. 친구들끼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챙겨서 출근하고.
4명의 청년이 그룹홈에서 함께 지내게 된 지 벌써 4년째.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식구가 됐습니다. 혼자서 요리하고 출퇴근도 하고 장보기 정도는 문제없을 정도. 완전한 자립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들게 하는 의연한 청년이 됐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이 큰 거주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동네에서 생활하고 동네에서 일자리를 얻고 그렇게 다 동네라는 그걸로 다 어떻게 보면 엮여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원호군의 생일인데요. 됐다. 이번에 부둘까? 네.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서로 생일도 챙겨주는 화목한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네 안에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마을. 구안심, 신안심 지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민들 간의 간극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텃밭이 있었는데요. 준영아 여기 한 개 뽑아봐라 팥. 여기 있는 거 한 개 뽑아봐라. 이쪽에 있는 거 한 개 뽑아. 설령 오해가 쌓이더라도 텃밭에 오면 다시 사이좋은 이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땅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며 정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삼순 씨 같은 농사 고수는 가까이 하고 싶은 1순위 이웃이죠. 이거는 녹즙 해가지고 갈아갖고 진 내가지고 오늘 이제 깻잎도 좀 따고 좋아요. 시장은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따요, 이래. 낯선 사람과도 금세 친해지게 되는 텃밭. 이거 냉게 겨울에 그지야. 겨울에 이웃집 여자, 이웃집 남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문을 틉니다. 약인데. 향은 좋네. 이것도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예. 우리 아들 좋아하니까. 아 이런 것도 그냥 먹어도 돼요? 잡사봐요. 이런 걸 전시 이래 그냥 먹어요. 이래. 이건 약도 안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삭막한 도시 생활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착착한 이 도시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이런 아파트 사이에 이 텃밭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웃 간의 소통을 한다는 이 자체가 그러므로서 공동체 삶의 의식을 지향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아파트는 서로가 문 닫아놓고 다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바로 앞집에서 누군지 모르는데. 저 셋이도 이 텃밭 하다가 알고 옆에 조금만 친하게 지내고. 굉장히 연세 많으신 누님인데도 말이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 건네오면은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의가 갑니다. 이런 텃밭이.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눌 수 있어 마치 부자가 된 것 같다는 주민들. 텃밭이 준 행복입니다. 이제 텃밭은 넉넉한 마음이 자라는 곳이 됐습니다. 오늘은 안심마을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음악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특별히 소문내지 않아도 매달 마지막 토요일이면 이곳 카페는 만원 사례. 마을 사람들은 음악으로 하나가 됩니다.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누구든 사는 곳이 살만한 곳이기를 희망합니다. 일자리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곳.
이렇게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름에 덜장갑 장수 바로 우리가 사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위